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와 여수산단 기업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의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인수위는 목포시의 주요 현안과 공약을 점검해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장 선거는 정인화 후보가 당선되면서 무소속 돌풍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 당선인은 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광양의 변화라며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50년 묵은 옛 청사를 허물고 신청사를 준공했습니다. 해남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신청사 시대를 열고 새로운 100년 대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자칫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물류당국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항으로 향하는 양쪽 갓길에 줄을 지어 주차되어 있는 컨테이너 차량들. 지난 7일부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부두로 향하는 차량의 통행은 뚝 끊겼습니다. 화물연대는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화물 운송자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던 안전운임제가 종료되면 일정 수준의 벌이를 위해 과속과 과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한 국회 안의 내용 자체도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상정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자체를 지금 묵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입니다. 물류당국은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를 우려했습니다. 장치율이 80%를 넘을 경우 정상적인 터미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현재 광양항의 경우 60%로 확인됐습니다. 내리는 화물을 야적장에 장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장치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역 작업이 지장이 생기는 겁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3만 4천여 개를 쌓을 수 있는 임시 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정유화학업계도 애를 태우기는 마찬가지. 석유나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가 부족해 인근 주유소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 우려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와 화물연대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현직 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광양시장 선거는 정인화 후보가 당선되면서 4번 연속 무소속 돌풍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정 당선인은 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광양의 변화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탈환이냐 무소속 돌풍의 연속이냐 초미의 관심사였던 광양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가 앞설 거란 당초 예상과 달리 무소속 정인화 후보가 개표 내내 선두를 유지했고 2위 후보를 9,300여 표 차이로 따돌리며 득표율 54.59%로 당선됐습니다. 정 당선인은 생각보다 어려운 선거였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전폭적으로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광양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단순한 저의 승리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의 당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저의 선거운동원이 되어주신 우리 광양 시민의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시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추진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중마동과 금호동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세워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광양읍권에는 대단위 생태정원 단지를 만들어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차세대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도 약속했습니다. 이 시정을 저 혼자 이끌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세 과정에서 밝혔던 것처럼 1,600여 명의 훈련된 공직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과 제가 상의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광양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거 공약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선언한 정인화 당선인. 정 당선인은 7일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5개 분과를 중심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이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박용근 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장이, 부위원장에는 신정 대광교회 담임 목사가 위촉됐습니다. 또 위원회에는 조재건 변호사와 김양호 전 광양보건대 기획처장, 박문수 전 광양시 총무국장, 박을미 광양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13명이 포함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8일 첫 회의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5개 분과를 나눠 공약을 점검하는 등 민선 8기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의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8일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박 당선인과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 15명, 자문위원 3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목포시의 재정 상태와 주요 현안 사업, 당선인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 뒤 민선 8기 청사진을 구축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청년 스마트 산단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AI라든지 각종 이제 메타버스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고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200만 원의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6차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보험 설계사 등 9개 직종을 제외했던 5차 신청과 달리 직종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8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신규 신청자는 오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이 50년 묵은 옛 청사를 모두 허물고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광장 마감 공사와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졌던 개청식을 계기로 청사의 모든 시설이 주민들에게 온전히 개방됐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시죠. 우뚝 선 신축 건물이 해남읍 한복판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1968년에 건립한 옛 해남군 청사가 사라지고 50여 년 만에 새로운 청사가 터를 잡은 겁니다. 넓고 비좁은 군청을 이용할 때 불편했던 주민들은 마치 새 집을 산 것처럼 만족감이 높습니다. 노후돼가지고 많이 불편했죠. 지금은 아주 대골 같아요. 아주 좋아요. 신청사 건립이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빚 한 푼 없이 651억 원의 기금을 들여 지상 7층 높이의 군청과 5층짜리 의회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약 2년 만입니다. 신청사 이전 작업은 이미 마쳤지만 최근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했던 군민광장. 지난달 모든 공사가 끝나면서 신청사 완성을 기념하기 위한 개청식과 함께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군민광장엔 400년 넘게 보존된 곰솔나무가 자리 잡았고 주변엔 방풍림을 심어 보호했습니다. 군청 입구엔 옛 해남 읍성의 성곽을 복원한 뒤 청사에서 광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설치해
역사 보존과 열린 청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 이 군민광장이 우리 해남군의 국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에도 윤리 경영을 통해서 환경적인부터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더 소통하고 더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해남을 만들어 가겠고요. 한 해 살림살이만 1조 원에 가까운 규모, 전남에서 가장 넓은 토지 면적을 보유한 해남군.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신청사 시대를 열고 새로운 100년 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6% 수준을 기록해 1973년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의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정도라 올해 전국적인 가뭄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북부와 경남 북부, 경북 남부와 충남 일부 지역은 이미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메마른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가뭄은 농가 피해를 넘어 사회 경제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생활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물이 부족한 지역에 각종 대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나 하나라도 물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휴가 끝난 뒤 4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전남은 여수 101명, 순천 90명, 광양 36명, 목포 30명 등 7일 하루 동안 44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는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시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4차 접종은 3차 접종을 마친 뒤 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고 보건소 콜센터나 의료기관, 동사무소를 통해서 예약하면 됩니다. 전국에서 397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목포의 접종률은 45.3%, 고위험군인 80세 이상은 62.8%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사업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10주년 기념사업은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박람회 개최 공모자 초청 행사를 비롯해 COP33 유치를 기원하는 합수식과 축하 공연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박람회 당시 현장을 구현한 전시관과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홍보관 등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달까지 시민 노래 경연대회와 청소년 댄스 축제 등의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새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전통시장에서 영락교회, 의신면 국도에서 면사무소, 군간공원과 노인복지관 구간 등 모두 7개 구간에 걸쳐 사업비 132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적측량과 토지보상협의, 지작물 철거를 거쳐 각 분야별 공정이 추진되고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숲에서의 휴가, 이른바 숲캉스를 주제로 한 전남 7월 추천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명산인 백운산에 자리한 자연휴양림에는 생태숲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등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상과 아로마 테라피 등을 할 수 있는 치유의 숲은 지난달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포무안 신안축협 임직원들이 농촌 현장을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목무 신축협 임직원 100여 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몽탄면 양파 재배 농가에서 9,900제곱미터 면적에 걸쳐 양파 수확을 도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